안녕하세요, 원장님. 양악 광대 수술 1년차가 되었는데, 수술 후에 인디언 밴드 팔자 위 부분에, 부은 것 마냥 볼록해진 부분이 유독 피부 탄력이 안 좋고 나아지질 않는데, 스카 리모델링 과정을 2년까지도 보신다 했는데,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려나요?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, 수술하고 여기가 이렇게 뭉친다 그랬잖아요, 제가. 그 광대 수술이나 양악 수술하면 이쪽이 이렇게 뭉친다고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부었다, 볼쳐졌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. 또 이 광대 쪽이나 여기에 수술했을 때 워낙에 있던 인디안 밴드 주름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. 근데 이 비슷한 질문 내용이 얼마 전에 있었고 그 환자분이 어제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경우를 조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실 것 같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,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저는 몰라요. 환자분들 얼굴을 모르고, 글만 보는 경우가 한 80%죠. 남겨주신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보고, 또 CT가 있으면은 뭐 단면 뭐 몇 가지 이렇게 보는데, 사실 뭔가를 평가하려면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.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몇 달 전에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셔서 라이브 때 방송할 때 한번 답드렸던 얘기예요. 윤곽 3종, 관자 눈 및 팔자 지방 이식, 팔자 옆과 턱선 쪽 이중턱 아큐를 한 번에 했대요. 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관자 눈 및 팔자 지방 이식, 윤곽하면서 지방 이식하는 거는요.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팔자 옆과 턱선 쪽 이중턱 아큐, 지방 빼고 넣고 뼈 수술을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저는 조금 반대예요. 병원 입장에선 이게 좋아요. 왜냐면 한 방에 돈을 땡길 수 있고 환자가 도망 안 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, 어쨌든 간에 현재 5개월 지나서 6개월 바라보고 있어요. 근데 양 볼 쪽에 높이가 다른 모양으로 페임 같은 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수술 전에는 없었는데. 그래서 경계선과 부해 보임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고,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.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충격파니 흉살주사니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고주파만 열심히 해라. 근 한두 달 전에 라이브 할 때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는데 그분 남겨주신 사진 보면 이게 수술 전이고요. 이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.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. 그죠? 근데 이게 이제 수술하고 한 4, 5개월 됐을 때예요. 근데 이 모습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그냥 고주파만 꾸준히 하세요. 아직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수술한 지 4, 5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여기다가 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제 그때 괴로울 때 사진을 이렇게 막 남겨주셨어요. 뭐 팔자 심해지고 여기 이렇게 꺼지고 여기도 이런 것도 생기고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이제 막 괴로운 거죠.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. 근데 사실 이 환자분께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 게, 일단 지금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고주파만 열심히 해라. 아직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수술 전 사진이랑 CT를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5개월째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. 또 여기도 이렇게 있고.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이제 그때 고주파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,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어요. 얼마 전에, 며칠 전에. 그래가지고 수술 전 사진하고 수술 후 사진을 제가 보게 됐죠. 이게 수술 전 사진이에요.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줄이 가고 여기 꺼져 있고요. 수술 후에도 여기도 살짝 있고 여기도 살짝 있어요. 근데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. 뭐 없던 게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. 이 사진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, 요건 메이크업을 조금 해놨지만 제 병원 조명 자체가 이렇게 얼굴 그 윤곽 드러나게 찍는 조명을 저는 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뽀사시하게 나오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꺼진 거랑 여기는 그때도 있었고 수술 전에도 있었고 수술 후에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. 물론 몇 달 전에는 굉장히 심했죠. 그래서 사선으로 한번 보면 이게 수술 전인데 수술 전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수술 후에 오히려 여기는 좀 좋아졌고 여기는 오히려 이때나 별반 차이 없고
여기는 살짝 부은 느낌이 아직 보이죠. 또 턱 자르면서 이렇게 이중턱이 오히려 생긴 게 보이죠. 제가 이 환자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서요.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드렸어요. 그랬더니 환자분이 어느 게 심해요? 라고 제가 물었어요. 수술 전이 심해요? 수술 후가 심해요? 그랬더니 본인이 사진을 보고서도 당황하시더라고요. 수술 전에도 있었네? 수술 전에보다 지금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네? 이런 느낌을 가지고 환자분이 당황하셔서 가셨어요. 물론 이때는 굉장히 심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한 7월, 6월이었으니까 한 서너 달도 흘렀죠. 한 두세 달 흘렀을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좋아지긴 했잖아요. 분명히. 여기 볼록하던 게 많이 들어갔잖아요. 이게 이제 흉살이 스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요걸 못 기다려요, 사람들이. 요 과정을 못 기다리고 요때 막 미치겠는 거예요. 막 영상 보고 인터넷 뒤지면 앞서 말한 대로 뭐 충격파 수술이니 흉살 주사니 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보여드리냐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전과 후를 명확히 봐야 돼요. 그 전과 후를 명확히 보지 않은 채로 본인 느낌만 가지고 판단하면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실수를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부분이고 제가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이 그건 인터넷에 그 환자 특이한 경우고 나는 아니야. 난 확실해. 라고 얘기를 해요.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럼 실제 CT를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 있죠. 딱 봐도 여기가 더 넓죠. 그죠? 근데 수술하고 나서 조금 좋아졌어요. 그리고 사각턱도 좀 잘리면서 좋아졌고 체부 쪽에 여기 비대칭도 조금 좋아졌어요. 다만 아쉬운 건 얼굴 중심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어야 턱끝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턱끝 중심이 약간 아직도 좀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요. 그거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수술 괜찮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.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여기 귀밑각이 이렇게 잘렸는데 귀밑각이 조금 많이 잘렸고 굳이 턱끝 손볼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. 이 턱끝 손 본다고 괜히 티졸골하고 뭐 모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길이만 짧아져서 오히려 수술 후에 이중턱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중턱 만들고 이렇게 뭐 요 정도 갖고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. 근데 요 부분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사실 요 부분은 좋아졌는데 이거는 괜히 턱끝 수술에서 망가뜨린 부분이에요. 또 하나는 여기 악큐한다고 괜히 헤집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윤곽 수술하고 악큐나 지방 이식은요 같이 하면 안 돼요. 집을 질 때 기둥을 져놓고 붓기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 보고 하세요. 제발 부탁인데 윤곽하면서 처질까봐 또는 늘어질까봐 이중턱 걱정돼서 악큐하고 이런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리프팅이나 이런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흉살만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딱 보면은 괜히 악큐하고 턱끝 건드려 놓고 해서 이중턱만 만든 경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고 다만 수술 자체가 아주 나쁘게 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턱끝은 굳이 손 안 댔어도 됐는데 왜 됐을까? 그냥 사각턱 비대칭이 있으니까 요런 데만 조금 정리해주고 턱끝 중심만 맞춰서 이쪽으로 조금 중심 라인만 이동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. 어쨌든 이 환자의 경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최종 결과라 생각하고 또는 이 상태에서 뭔가 시술적인 어떤 주사 치료나 침, 뭐 충격파, 악큐, 뭐 리프팅, 실 이런 거 절대 부탁드리는데 하지 마세요. 제발 부탁인데 급한 마음은 알겠어. 불안한 마음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 1년 기다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. 적응해서 좋아지게끔.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고 인터넷 찾아보는 온갖 뭐 아큐아라고 꼬시지 실르라고 꼬시지 또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윤곽하면서 우리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을 같이 한다, 아큐를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염없이 있으니까
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의 경험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줬으면 좋겠다. 왜냐면 이 과정에서 수술한 병원에서는 기다려라 라고 말할 텐데, 그럼 인터넷 보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매번 질문 주시고 찾아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사실 저도 지치고 환자분도 지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. 이 환자분 3D CT를 보면은 제 CT 음영은 이 굴곡을 더 잘 보이게 하는 음영이고, 이거는 이제 보내주신 수술 전 CT 상황인데, 사실 보면은 여기도 이 줄하고 이 줄 다 있고요. 여기 늘어진 것도 다 똑같아요, 거의.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후거든요. 사진에서는 그냥 이게 더 음영이 또렷해서 더 잘 보이게 찍어놔서 그렇지,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이 매달린 게 보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입꼬리도 이렇게 늘어진 게 보여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후를 비교해야지, 그냥 본인 느낌에 나 그런 거 같아, 나 그렇게 된 거 같아 라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급한 마음에 뭔가를 또 하려고 욕심부리거나 서두르지 마세요. 이건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.